4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보시면 원래 forbidd라는 게 여러분들 금지하다 아니겠습니까? 이 수동태가 되는데 그러면 금지당하다가 되겠죠. 아이고 금지당하다.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뒤에 있는 거 뭐뭇을 하는 것을 이제 금지당하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맞지요. 수동태 동사에 대한 목적어처럼 해석을 해야지 이해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entertain이 기본적으로는 누군가를 즐겁게 하다. 그래서 연예인들 우리가 엔터테이너라고 하자. 뭐라고 장이가 즐겁게 하다 동사입니다. 엔터테이너를 우리가 뭐라고 해? 연예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들을 품다라고 할까요? 이런 뜻도 있다는 거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엔터테인이 여기에 지문에서는 이 품다의 뜻으로 쓰였다는 거 가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금지당한다면 뭐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뒤에가 중요하지. 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사고를 하는 것을 금지당한다면 혹은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엔터테인이 걸리는 게 또 어디야? 이랑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5월이란 접속사를 앞두고 어디랑 그치? 여기랑 어디가? 여기랑 연결이 돼요. 그러면 뭐 하는 걸 금지당하는 거야? 두 번째가 금지당하는 거 뭐가 되겠습니까? 특정한 욕망을 가지고 품는 것을 금지당한다면 다 하지 말래. 생각도 하지 마. 욕망도 품지 마. 라고 한다면 그러한 터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잘 모르는 단어는 어디요?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 하지 말래? 다 하지 말래.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죠. 금기사항. 됐습니까? 그러한 금기사항이요. bring to mind 상기시킵니다. bring to mind는 그냥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마음으로 가지고 온다 이 말이야. 하나의 상기시키다. 바로 그것을요. 우리가 금지당했던 바로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해.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 합니까? 막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좋아요.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공부하기엔 되게 좋은 지문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간 푸는 방식이야. 여기 있는 말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찾겠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결사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똑같이 보이는지 확인하시면서 문장을 좀 붙여 읽으면서 읽기가 되게 좋은 지문이거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every no spark. 잠깐만요. 어디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네요. 모든 노가 스파크가 팍 불꽃을 튀는 거니까 그에 상응하는 yes를 갖다가 촉발시킨다 이 정도가 되겠죠. 노라는 게 yes를 촉발시킨다? 약간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지문 읽을 거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의 퀄리티가 여러분들 뭐야? 퀄리티. 품질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뜻은 뭐게? 속성, 특성이에요. 인간의 뇌의 특징은 뭐냐면 유도라고 알려져 있대요. 이 구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친구들 지금 문장이 끝나가지고 하우절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문장이 나온 상태에서 컴마를 찍고 왓절도 그렇고요. 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절, Y절이 나오면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넘어갈게. 어떻게 긍정적인 무언가가 그 대조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발생시킬 수 있는지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뇌의 특성을 뭐라고 했어요? induction.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를까봐 좀 애매하니까 설명을 해주죠. 긍정적인 무언가가 그에 상응하는 대조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좀 써가면서 할까요? 뇌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inductio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내면 여기에 뭐를 한다? 부정적인 거를 갖다가 발생시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났어요. 이것은 가장 분명합니다. 이거 봐봐. 흐름이 이어지는 거 알겠죠? 이것은 가장 분명합니다. 이거에 대한 뭐 하는 거야? 좀 부연 설명을 계속해서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시각체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색깔 레드나 블랙을 이를테면 레드나 블랙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강화시켜요. 인식인데 반대 색깔, 우리 주변에 있는 반대 색깔의 인식을 야기시킵니다. 그게 그린이랑 화이트 같은 걸 야기시켜요. 빨강이랑 초록은 반대고요. 블랙이랑 화이트가 반대니까. 그러니까 뭔가 A를 생각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뭐를?
not A를 갖다가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뇌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끝났네. 네. 또 가볼까? 우리가 어떤 빨간 색깔 물체를 볼 때 이거만 봐도 알겠어요. 우린 자연스럽게 그린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린의 헬로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 후광을 봅니다. 이게 그 주변에 형성된다라고 해요. 오호, 그렇구나. 계속해서 붙여서 읽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음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났어요. 마음이든 뇌든 인덕션이 중요한 것이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A면 나대 이렇게 번쩍번쩍 떠오른다. 살 빼야지 하는 순간 치킨이 막 교촌 치킨, BBQ가 떠오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공식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개념을 무언가에 대해서 뭐 함으로써 그것의 반대를 알아감으로써, 알게 됨으로써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킨다. 이 말이 고지고대로 딱 느낌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문장이겠죠. 조금 어려운 문장이잖아. 지금거는 넘어가요. 뇌는 계속적으로 dredging up, 이러한 반대 것들을 상기시키고 생각해낸다라고 해요. 됐습니까? 한 줄만 더 읽을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whenever we see,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상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인드는 도울 수 없다가 아니라 cannot help가 동사원형이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거나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볼 수밖에 없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를 읽었던 문장이죠.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생각하지 마, 특정한 욕망 갖지 마 라고 하면은 그 금기사항 하지 말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바로 그 금지당한 것을 상기시킨다고요. 그러면 너가 뭐가 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그 반대에 상응하는 yes를 상기시킨다. 다이어트가 음식 먹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까요? 이 내용 그대로 쓰면 되겠다. 1번 인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단 느낌부터 구리죠. 뒤에 볼까요? 거절하는 것을 정중하게 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2번 보겠습니다. 무언가가 금지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요. 예, 원하고 싶게 한대요. 단체죠. 답은 2번. 아닌 거 마실 거고. 됐습니까? 바로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갈 건데요. aside from A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전치사인데 그러니까 잘 안 나오지만 나왔을 때 애들이 헷갈릴 만한 거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A를 제외하고 맨날 이그셉트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하나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communicate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알게는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혈에 헷갈리죠. 그러니까 공부가 이래야 돼요. 모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3 여러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수능이 한번 90일, 80일 나는 이 시점에서 뭔가 더 많은 것을 해야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과목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고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끝난 상태 아니면 커리큘럼을 진행 중이어도 괜찮아요. 더 배우셔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해왔던 것을 더 꼼꼼하고 더 디프하게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단어를 다시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때까지 외우시고 파생어까지 외우시고 예문도 읽어보시는 겁니다. 결국에 등급을 결정짓거나 여러분들의 정말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 디테일의 차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물이 진해지려면 뭐 합니까? 소금을 더 칩니까? 아니요. 계속 팔팔 끓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재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쓱 보고 버려.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보더라도 질적으로 완전히 파고들어서 본인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시험 볼 때 정말 번뜩이는 뭐 구문적인 독해적인 스킬 이런 것보다는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구문을 정확하게 한 문장 읽어낼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힘일 거니까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uncommunicative 하면은요. 말이 없는 이요. 말을 잘 하지 않는, 말이 없는 이라고 쓰겠습니다. 말이 없는. 되시죠? 오케이. 자, 볼게요. Many fathers and children. 많은 아버지들과 아이들이요. Know very little about one another. 잠깐만요.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그럼 잘 안다 모른다예요. 잘 모릅니다. 매우 모릅니다. little은 부정어니까 여러분들. About 뭐에 대해서 one another 정확하게 each other과 똑같은 말입니다. 서로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Aside from 뭐를 제외하고요? 그냥 형식적인 틀에 박혀있는 family roles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을 제외하고요. 아버지는 뭐 나가서 회사 다니시고 돈 벌어오는 그런 뭐 존재라고 할까요? 애들은 뭐야?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그런 존재 이런 형식적인 틀에 박힌 것을 제외하고는요. 서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논의가 된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 이런 말이겠죠. 아버지께서는 종종 묘사가 됩니다. 뭐라고요? 무관심하시고 self-centered, 뭔가 자기중심적이고 거리가 멀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조금 소외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insensitive, 좀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없으시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묘사가 됩니다. 되십니까? 오호라. 어법으로 가볼게. 어법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문장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좀 볼 거고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worrying이라는 게 여러분들 감정에 ing가 붙어 있으니까 감정에 이 품사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형용사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감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에 ing를 쓰는 것과 ed를 쓰는 게 있는데요. ing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ed는 직접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사물과 결합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사람과 결합이 된다. 요거 아니었어요. ed는 느끼는 거니까 사람과 결합, 그 다음에 ing는 사물과 결합.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보시는 건데 문장 맨 앞에 worrying이 있다는 것은 얘가 지금 뭐가 아니라 주어가 아니라 보어구나라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됐습니까? 뒤에 있는 요 데이터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라는 것은 걱정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데이터가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불러일으키겠죠.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데이터예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체가 데이터이다. 요거니까 ing에 이렇게 worrying 쓰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됐습니까? 평가원에서 이렇게 안 내겠지만 한 줄에 2개의 보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니야 3개야 뭐야 이거 뭐 이딴 문제가 나 있어. 아무튼 간에 연습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문장을 좀 읽어봐야겠군.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석을 해보고 구조 분석을 하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대신 여러 가지 쓰임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뭐로 쓰인지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reveals 뒤에 동사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관계사라는 의심이 좀 들고요. 보여주는 거야.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환영받거나 지지받지 않는데요. 엄마만큼이요. 뭐에 관해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에 관해서요. 그러면 이런 뒤에 사실을 보여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해석상. 데이터 되겠죠. 됐습니까? 데이터 지금 단수 취급하고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S가 붙은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리서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수일치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장 구조상 데이터를 받는 것이고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 아주 잘 했습니다. 됐습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방금 문장을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대절 뒤를 보니까 리빌 다음에 대절 대시도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리빌에 대한 목적어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윤락이네. 이렇게.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애진이가 지워버릴게요. 환영받거나 지지받지 못합니다. 누구만큼이요? 어머니만큼이요? 여러분들 when it comes to 뭔지 알잖아요. 뭐예요? 하나, 둘, 셋. 뭐뭐에 관해서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when it comes to까지가 하나의 전치사가 된다고요. 그럼 뒤에 오는 품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뒤에 목적어를 달고 있으니까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것 일 거니까 명사가 아니라 등명사를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close relationship까지 받을 수 있다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고요. 네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but 하지만 this 이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야 대신 나오는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힘이 없는 아버지가 어떠한 강력한 역할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민 같은 동사가 that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뒤에 문장 구조 확인했고요. 동사 뒤에 나온 that, 명사절 that,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 괜찮죠? 답은 5번이겠네? 보세요. 5번은 사실 다 쉬웠어요. 1, 2, 3, 4까지는요. 요건 별표 하나 주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요거 하려고 지금 요 문제를 고른 건데요. 여기 있는 and예요. 여러분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and나 but이나 5월 뒤에 이렇게 빈칸이 있다, 밑줄이 걷어 있다, 보기가 있다라고 하시면 100% 병렬 문제가 되겠습니다. 병렬 문제는요 반드시 구조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라는 그 평가원 선생님들의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랑 병렬되어 있는지 그와 형태와 역할이 같은지를 따져보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문법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라기보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풀 수 있는지를 본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귀찮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평가원은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병렬 형태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게 뭐야? 동사나 준동사. 요거는 문법적인 개념보다는 뭘 물어봅니까? 그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연구를 보여줍니다. 대시 나오니까 뒤에 주어 동사 한 번 더 나오겠지? 이렇게 묶어볼게. 구조 분석을 하면서 뭔가 이 보기 입장에서 봤을 때 점점 쪼여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정답으로 다가온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겁을 주면서 갑시다. 아버지들도요. can be equal 똑같을 수 있습니다. 누구랑? 엄마랑 뭐 하는 거에서? nurturing, 기르고 양육시키고 주는 거. 케어랑 프로텍션을 잘 봐. 여기서의 엔드는 뭐야? 왜 병렬이야? 얘랑 얘지 누가 봐도.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지금 뭐가 이어져 오고 있죠? ing가 이어져 오고 있죠. 이렇게요. 근데 ing를 두 개만 쓸 거면 여기에다가 end를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어요. ed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아직. 그죠? 그럼 여기 뭘로 바꿔야 돼요? 그래요. nurturing하고 케어와 이 보호를 제공하고요. 그다음 아이들과 유대감을 가지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ed가 아니라 ing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쌤, 근데 ing가 오면 뒤에 보통 목적어 오지 않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bound는 기본적으로 with를 써가지고 뭐뭐와 유대감을 가지다의 자동사로 얼마든 쓸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뭐라고 하죠? 일종의 약간의 편견에 빠지시면 요거를 그대로 보지 못하고 ed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로만 가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병렬로 봤을 때 걸리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끝! 그래서 등위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오면 밑줄이 나와가지고 있으면 뭐를 확인하자? 병렬을 확인하자. 알겠습니까? 좋아요. 30번 가겠습니다. 요거 하나인데 결론. 그러니까 여기가 삽입절이에요. 그러니까 왔 다음에 동사가 두 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첫 번째 동사까지가 삽입절이야. 그래서 해석하실 때 원래 what이라는 게 뭐뭐 하는 것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동사 원 하기에 이렇게 해요. 동사 투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문장으로 직접 연습을 해보시고 사실은 삽입절은 많이 하셨을 거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지나갈 거예요. 가볼게요.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요 허락합니다. 이러한 제한들이 놓여지도록 허락합니다. allow A 투부정사 어디 위에 놓여지는 거냐면 우리의 상상력 위에 놓여지도록 허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뭐 할 때 우리가 제한하는 어떤 믿음을 받아들일 때 됐습니까? 그들은 이 믿음들이겠죠? 우리의 경계가 됩니다. 그 제한된 믿음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가 딱 발전할 수 있는 경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를 넘어서? 왔 다음에 주어, 동사원, 동사 투. 그러면 전치사에 대한 명사절인데요. 우리가 인식하기에 뭐인 것? 한계인 것, 그 이상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요 이상은 상상할 수 없다. 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얘기를 지금 글로 풀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십니까? 오케이. 풀 때 하나하나 그 말이 맞는지 A인지 not A인지 반대말인지를 좀 보시면 되겠죠. 허락하는지 금지하는지 제한시키는지 풀어주는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문장 간의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21번도 마찬가지고 빈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 30번 문제 유형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상 수능 영어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 간의 연결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전체 패러그래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네가 정리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의 문제죠. 가볼게요. 세상은 꽤나 너한테
eager to라는 게 뭐뭐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한테 일련의 기준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구문들도 여러분들 구문 인사이더 파트 2에 가시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당신이 상상력이 풍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한다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세상이 뭔가 우리한테 기준을 준다라고 하네. 계속 가볼게요. 세상은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데 무엇이 비현실적이고 far-fetched하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이지 못하고 무엇이 현명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불가능한지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제안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상상력 위에 놓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러한 제안들을 우리가 받아들일까 아니면 배척할까? 근거가 있습니까? 불행이도라고 하니까 뭔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만 같아요. 까지는 되죠. 근데 확실하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적인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우리의 경계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이 흘러가려면, 이어지려면 여기서 가정을 뭐라고 합니까?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제한된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도요. 이러한 제한들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allow 괜찮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약간 상식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최대한 글 속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정답이 되는 그러니까 잘못 쓰여진 반대로 쓰여진 오답인 보기는 근거가 확실히 들어있는 편이 많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의 바운더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리미트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2번도 괜찮아. 당신이 상상력이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존재이긴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포텐셜을 상상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그리고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어떤 변화냐면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야? 당신의 믿음 안에서 부합하는 생각이 뭐일 거냐면 당신의 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일 거야. 아, 그러겠죠. 왜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 내에서 당신의 믿음 내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믿음 내에 있는 생각들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그 관심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인데 믿을 수 없어 보이는 생각을 너는 뭐 합니까? 당연히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보인다는 게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흐름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요, is bound to 어디에 묶여 있냐면 어느 정도에 묶여 있어요. 뭐에 의해서? 당신의 믿음에 의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야. although 멀지라도 봐봐. although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랑 흐름이 바뀌어야죠. 요 앞문장이랑. 당신이 때때로는 preposterous 터무니없는 생각을 뭐 하지만 보기 보지 말고요.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가끔씩은 그러니까 원래는 평상시에는 네가 너의 경계에 있는 것들만 취하려고 해. 근데 가끔씩은 뭐 하기도 해? 터무니없는 것들도 받아들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exclude에 배제하다는 필링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똑같은 말을 하고요. 사실 요것도요. 이 맥락상 보면요. 올더우가 없다 치면 맞는 말이요. 아 뭐야? 떨어졌어. 맞는 말이요. 근데 얘가 있으니까 이 문장 내에서 여기까지 똑같은 말 하죠. 당신의 믿음에 의해서 당신의 상상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가끔씩은 뭐 할지라도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도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상에는 반대말로 쓴 보기가 맞다. 됐습니까? 문장 간에 혹은 그 문장 내의 연결성을 좀 보면서 풀어가면 되는구나. 사실 이 지문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해석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 배열 같은 거는 좀 해석 덜 해도 풀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거의 빼박, 특히 한 문장 간의 연결성을 잘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휘와 구문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마지막 문제네요. 가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보기 중에 있었죠. 요것도 이제 보어부터 나오는 거, worrying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형용사라든지 뭐 ing도 마찬가지고요. pp가 이렇게 있으면 아 주어가 아니구나 보어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될 거고요. 동사는 비동사. 그래서 see 인 것은
주어이다. 이렇게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rigor라는 거는 엄격함, 철저함 정도가 됩니다. 엄격함이나 철저함. 헷갈린 단어가 있을 건데요. vigor는 뭐야? vigor. 요 활력이에요. 헷갈리시죠? 적어 놓으시면 되고. 됐습니까?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먼을 보는 순간 얘가 주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은 뭐에 이러한 혁신들.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푸시 압력 정도가 되겠죠. 뭐 하는 압력이냐면 increase rigor. 그러니까 엄격함을 갖다가 뭐 하려는요. 증가시키려는 압박이 이러한 뭐 혁신이나 번역의 일반적인 것들이래요. 뭐의 엄격함이냐면 high school experience, 고등학교 뭐 생활 정도가 되겠죠. 고등학교 그 시절에 엄격함을 증가시키려는 압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efault measure, default가 기본 초기값이죠. 초기값. 초기 수치. 그러니까 그게 뭐야? 엄격함의 기본 수치가 뭐냐면 is requiring 뭐 하는 것입니까? 요구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take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아카데믹 코र्스, 어떤 학습 과제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먼저 나오는 구조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어랑 보어랑 똑같은 거니까 같은 것이다. 얘를 마치 주어처럼 해석하시고 쓱 지나가면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본인들이 하고 이게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가볼게요. criticism 비평 되겠습니다. 학교 시스템에 대한 비평, 이것이 촉구해 왔습니다. 일련의 번역들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대부분들은요, 뭐에 집중하냐면 학문적인 성취에 집중을 한대요.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을 까니까 변화를 좀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뭐에 집중한다? 학문적 성취에 집중한다.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A번 갈게요. Unfortunate. 하나의 불행한, 아마도 의도되지 않은 결과인데요. Increase in the number of required academic courses. 요구되어지는 그 아카데믹 코र्스의 숫자를 증가시킨 거에 의도치 않은 결과, 불운한 결과. 요것이 이 지도 시간의 부족이래요. 어떻습니까? 뭔 소리야? X를 칠만한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띠용하는 느낌은 들죠. 삐버. 그런데 데이터는 indicate 나타내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러한 course work 나오거든요. 이게 제 시문에 있었나? 잠깐 볼까요? course work는 없죠.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지 앞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시문에서 여기로 떨어지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됐습니까? C번. 이러한 번역들이 있거든요. 번역들. 이러한 변화들의 일반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C로는 갈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A에도 얘가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B에도 리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있다라고 해서 한 번에 가지 마시고 확인은 좀 해보셔야 돼요. A에는 리폼이라는 게 없고 여기도 딱히 리폼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그래 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실 얘는 지었고요. 얘도 좀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확신이 들어요. C로. 됐습니까? 실전적인 풀이에 의하면. 그래서 방금 읽었던 문장인데요. 이러한 변화들의 일반적인 것은요. 하이스쿨 익스피리언스의 활격을 불어넣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엄격함을 불러넣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격함의 기본 수치가 요구하는 것이요. 학생들한테 더 많은 코어스 워크. 여기서 코어스 워크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더 많은 코어스 워크, 매스매틱스도 하고요. 사이언스도 하고요. 외국어 배우세요. 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C까지 했고 뒤로 갈까? A로 갈까? 어디가 맞는 것 같아요? 쌤, 여기 서치 코어스워크가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또 코어스워크가 있거든요. 그냥 요걸 보고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가실래요, 여러분들?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unfortunate 하고요.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지도 시간의 상실이야. 다른 coursework, 다른 종류의 coursework에 대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물론 그냥 읽어보시면 풀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고요. 여기는 주목하셔야 되는 게 however라는 친구가 있어요. 되십니까? 데이터가 가리키지 않는데요. 그러한 coursework를 갖다가 요청하는 것이 여기서 사실 요 말이 있으니 너무 똑같은 말을 주긴 해요. 사실은. 그러한 coursework를 요청하는 것이 퍼포먼스를 향상시키지 않는다면서 예시를 주거든요. 여기도 마이너스야. 여기는 뭔가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데 여기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 B로 가야 돼요? B, A로 가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B, A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C는 나름대로 플러스의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근데 B는 마이너스고요. C도 마이너스예요. A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얘로 가든 전환점이 한 번은 필요해요. 뭘로써? 역접의 연결사로서. 그런데 주는 게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넜다가 이어져야죠. 되십니까? 그래서 단서로 푸는 방법도 있고 소대로 푸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흐름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화해서 풀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주 한 주 힘들고 덥고 장마오고 태풍 치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